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올라왔고 오늘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지만 이종건 평론가님, 공식적인 일정을 청와대가 잡지는 않았어요. 일단 몸과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흘장 이후에 그 다음 날 사실은 휴가를 내는 그렇죠. 경우가 더 많죠. 길게 쓰죠, 휴가를. 예, 휴가를 좀 더 쓰죠. 그만큼 마음도 추스리고 집안에 정리할 것도 있고 하는 것 때문일 텐데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인데 문제는 네. 지금 문 대통령이 하루에 어떤 여유를 가질 만한 국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국내 상황 아시다시피 이제 독도에 헬기 추락해서 예. 7명의 그 생존 여부도 지금 굉장히 관심입니다만 11월 달이 원래 정해지기로는 완전 외교, 국제 외교의 어떤 다자간 외교의 그런 일정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혼선을 빚고 있죠. 칠레가 에이펙을 취소함으로써 사실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미중 무역 분쟁을 사실 그 칠레에서 에이펙에서 해결하는 어떤 회담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미중이 회담을 안 하고 있고 뭐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도 사실은 에이펙에서 어느 정도는 또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후속 그럼 조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오늘 뭐 이렇게 뭐 여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 여유는 그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0월 3일, 9일, 25일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우리 분노의 국민들 사진을 한 번 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PPT를 한번 봐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앞에 따로 자, 보여요. 이번에 책임지실 생각 없습니까? 네, 뭐 저희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예,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네,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적 책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 관련해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 즉답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요? 청와대가? 아무런 신 없이?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것까지 가서는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치적인 책임은 어디서 그래서 져야 되느냐? 사실은 당에서 져야죠. 당에서 지는 게 더 모양상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치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져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청와대는 일신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사퇴를 시킨 이후에 스스로 모양상은 스스로 사퇴한 거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기대를 다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뭔지 다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청와대의 큰 형으로서 좀 제대로 추스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청와대를 끌고 가겠다라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 언뜻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생각이 언뜻은 안 나도 생각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점검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민을 위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든 야든.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한 2주째 됩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44%, 3%포인트가 올랐어요. 이게 참 장해찬 평론가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그 답보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는 이 미스테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한국당이 공세를 지을 수 있었지만 무슨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관련된 TF 의원들에게 표창장 수여하고 예. 금일봉을 하사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응원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게 축제 벌일 때인가. 예. 겨우 한 곱이 넘었을 뿐인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상장 나눠받을 것인가 예.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었고 이후에 한국당에서 야심차게 영입 인재들 발표했지만 뭐 박찬주 전 대장 등 포함되면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누군가를 모셔오겠다고 했다가 보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이러한 악재들이 한국당에서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 하나를 넘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기뻐할 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는 것. 예. 갤럽 기준으로 39까지 내려갔었죠. 떨어져 본 적이 네. 있다. 예. 40 이하로 내려갔다는 건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 예. 한 번 부정 여론을 내가 찍었던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론조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의 오늘 답변도 저는 아쉬웠던 게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최장수 총리 됐을 때 출근하면서 우리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 잘 다독이지 못한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겸허한 자세를 보였어요. 예. 근데 아무리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해도 뒤에 있는 윤도한 수석이나 강기정 수석 웃으면서 잘못한 거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이 저걸 보면 예. 아직도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한국당의 실책 덕분에 반사이익을 받지만 정부가 뚜렷하게 뭔가를 잘해서 올라간 지지율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서 민경욱 의원의 SNS 글이요. 글쎄요, 이게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써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두 번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 두 번째 문제는 완전히 무슨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예. 돼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왜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 노모를 모시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사실은 또 왜 그 변호사 신부 송기인 신부의 하고도 사실 모친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 성당도 가까이 있고 지인도 가까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서울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모친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딴 데 가서 살면 불편하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모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만 하면서 참 또다시 이 위로의 어떤 말을 만약 뒤에 덧붙였다면 예. 그 말이 뭐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달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상을 당한 예. 그 상주에게 무슨 음모론을 펼친다는 건 예. 우리나라 정서상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비판의 화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말이었죠. 이런 부분도 장해찬 평론가님 얘기한 부분에 추가가 될 것 같은데 벌거벗은 임금님 영상도 그렇고 이런 발언도 이게 과거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근 평론가 말처럼 무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또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지금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예.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어머니 뭐 좀 같이 저희 집에 좀 많이 와 계세요 해도 야 너네 집에 가면 뭐 친구도 없고 예. 뭐 주변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저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평범한 이야기를 몰랐으면은 뭐 부모님하고 대화를 자주 안 하시는 것 같고 알았다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무조건 공격만을 하기 위해서, 예. 흠집만을 내기 위해서 상대를 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국민을 보라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보지 말고 예. 국민을 봐야 돼요. 상대를 보니까
상대를 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도 상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한참 모자라도 잘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할 때는 예. 남들보다 조금만, 그 상대보다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예.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누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누가 못하고 있는 경쟁을 하고 있다. 참 씁쓸한 얘기인데. 그러는 와중에 어제 이제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유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시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고 적을 초토화 가능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김재일 변호사님, 글쎄 청와대가 오늘 정의용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상황은. 아니 그렇죠. 왜냐면은 조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4시간 후에 바로 발사. 예. 이거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게 일관성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북한이 이렇게 약간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또 잠깐 이쪽에 와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다가 바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상반되게 보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그냥 행동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그 국내 세력 내에 어떤 이견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을 것이고 예. 이제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일정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쉽게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뒤틀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 어떤 그런 다양한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김정은 위원장이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만큼 어떤 그 국내 정치와 그다음에 외교의 연관성에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선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힘의 균형이라든가 네, 뭐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작동을 했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뚜렷해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강하게 지금 보이죠. 왜냐하면 금강산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금강산과 관련해서 드러내라라는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김계관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굉장히 친하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거든요. 이건 즉 통미봉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남한과 더 이상 협의해서 얻어낼 게 없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직접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일단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문을 뭐 하는 건 조문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남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차단하자. 조문은 조문이지만 남쪽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똑바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예정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시듯이 예정된 것을 그냥 진행해라. 라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조갑적으로서 결정을 했을 테니까. 이게 뭐 남한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남한에서 좀 더 실리적, 우리한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런 압박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저렇게 행동들을 하느냐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연초에 본인이 정상국가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인민들한테. 그래서 그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아무것도 주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조급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실질적인 제안을 지금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보는데 그 요청이 바로 금강산 실무회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상상력 있는 아이디어들 고민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예. 그 말이 무엇이냐? 지금 벌써 민주당의 뭐 서른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체 관광은 못하더라도 개별 관광에 한해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 된다면 금강산 관광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군부를 여당에서 떼고 있어요. 예. 이러한 아이디어들도 근데 결국에는 만나서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눠야 뭐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남측 시설물 철거할 거고 이런 방법 언급도 없이 통지문으로 이야기하자 보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 보낸 다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런 도발을 감행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NSC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또 대화는 계속 이어가자 해야지. 예.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실질적인 장례 절차는 다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발언을 한다거나 예. 이런 부분은 이런 저자세가 과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유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갖게 할 뿐더러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제사회, 미국의 시각,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시각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 노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수정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김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북한 특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이거는 김정일 위원장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뒤에 핵실험을 했다. 이거는 우리 측의 사정과는 별개 없이 북한이 계획한 거는 그냥 해나간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일단은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협상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인간적인 도리 뭐 이런 거를 빼고 협상 부분만 보면은요. 본질을 보면 북한은요. 실리가 있어야 돼, 실리. 네. 근데 지금 뭐 장혜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는 떼지만 그동안 실리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실리가 없는 거를 가지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실리가 있는 거를 먼저 취하겠다. 그 다음에 경제 원조나 이런 걸로 들어가면 그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한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을 압박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남한으로부터 실리적으로 얻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제가 볼 때 뭐 통미봉남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알겠습니다. 과한 해석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올해 말까지는 북한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